잠시 후 여러분은 12.12 사태부터 6.29 민주화 선언까지 전두환 정부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자 12.6 사태에 따른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국무총리는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더불어 유신헌법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박정희 체제의 권위주의가 종식되고 민주화된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하고 기존 군부 지도층을 교체하면서 비상계엄령 하에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민주화로의 전환 대신 신군부의 강압적인 군사 통치 아래 다시금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신군부의 퇴진, 비상계엄 철폐, 유신헌법 폐지, 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1980년 5월까지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의 봄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약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민주화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대학에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시위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와 휴교령 반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는 곧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광주의 시위는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애도합시다. 계엄 당국과 협상 중이니 시민군을 믿고 적극 협조합시다. 시민군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도청 앞 광장에서 민주수호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방불명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서 회복에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회보 제9호를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신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스스로를 무장한 뒤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전라남도 도청으로 진격하였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시민군은 신군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였습니다. 이후 언론을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 해직하였으며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해 사임시킨 뒤 1980년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규정하는 제8차 개정 헌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81년 전두환은 자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간접선거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군사정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유화정책을 펼쳤습니다. 학도 호국단 폐지, 학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부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출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단 교환 공연을 성사시키며 남북 관계에서도 상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 탄압과 정치활동 금지로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보도 지침을 통해 기사 내용을 검열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인사들이 중심이 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한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10,000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권유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부의 잔혹한 인권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채 1987년 4월 13일 개헌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고 국민의 저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서울에서 시위 중이던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정권의 폭력성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분노한 수십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6월 10일 60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등을 외치며 6월 민주항쟁을 벌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 대행진에 이르기까지 약 2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60 국민대회 선언을 통해 6월 민주항쟁의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노태우를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며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호헌 철폐와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고 결국 전두환 정부와 여당 대표 노태우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였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과 평화적 정권 이양, 정치활동 규제 철폐, 구속인사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10월 여야가 합의하여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노태우 정부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